나이가 좀 있을 겁니다. 한 60, 한 7세, 8세 정도 됐고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이죠. 이번 대선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글을 쓰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 김국 KSL님 미국에서 시청을 하시네요. 플랫폼이 전 세계적이니까 브라질에서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개헌 이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이 나를 무척 버거워했고 내 쓴소리에 분노를 폭발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하고 이제 사적인 그런 일은 글로 그렇게 많이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화를 냈다든지 대통령을 언제 만났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좋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쁘게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든지 자기 글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맺은 인연의 시시콜콜한 부분을 전부 다 여러분들 까발겨 가지고 글로서 그렇게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신평 변호사가 뭐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은 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게 좀 불편한 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고 형사 사건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하고 맺어진 그런 사적인 인연을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이런 걸 하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평 변호사가 나이값을 참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평 변호사가 글을 쓰게 되면은 일단 수천 명 이상 정도는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또 직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하고 맺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인연을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뭐 제가 늘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의 화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는 워낙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치 환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확률이나 가능성 면에서 보게 되면은 좌파 진영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만일에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확보한 그런 정통성을 이렇게 여러분들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내란을 다 몰 것이고
그럼 지금 사법부가 여러분들 그냥 거의 제압이 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 신평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도대체 서울법대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사고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름 나오는 전망이라는 것이 거의 헛소리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다음 4년 5년 후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면 당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선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걸 글로 남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물론 여기 보시니까 제가 하도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멘토 신평 개헌 이후에 다음 대선에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매경의 5월 13일자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무려 3200명 정도가 설문조사 이야기해 가지고 63%가 나온 겁니다. 그럼 뭐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또 소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첫 번째는 글 쓰는 것도 좋고 표현의 자유가 여러분들 다 허용되는 사회니까 이런 거는 글을 쓸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형사사건을 두고 한참 이렇게 소송 중이니까 대통령하고 관계를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숨길 수 있는 것도 미덕이고 훌륭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내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여러분들 인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뭐 사람들이 보면은 현명함이라는 거하고 참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사적인 관계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문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글을 쓰게 되면은 주류 언론들이 다 받는다는 걸 알 건데 참 제가 볼 때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고 나이값들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막 오래 살지만 65세란 뭐 나이 68세 정도 되는 나이가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공론하는 것이 참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코앞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이 나오면 당선될 거다 이런 뭐죠 뜬금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 신평 변호사가 뭐 예를 들면은 글을 잘 쓰니까 글 뭐 필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병호 박사님이 조사하면 그건 일방적이죠. 공병호 박사가 여러분들 딴 데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본인 플랫폼에 물어본 거니까 63% 나오니까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다 간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철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철들이. 내 눈에는 그냥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이러면 다 그냥 갈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오늘 신평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제 올해 65세가 돼가 아마 정년을 맞았을 겁니다. 이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아니죠. 이병태 명예교수 이야기는